2026년 바로 이 해에 한국 부동산 시장에 정말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밀려옵니다. 이건 뭐 단순한 정책 조정 수준이 아니고요. 아예 시장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만한 그야말로 대격변이 예고되어 있거든요. 오늘 이 자료를 통해 그 핵심만 쏙쏙 짚어보겠습니다.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. 2026년, 과연 여러분의 집은 안녕하실까요? 이게 그냥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 그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.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, 또 미래 계획이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과연 안전할 수 있을지, 그걸 묻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자, 첫 번째 변화의 키워드는 바로 투명성입니다. 지금까지는 사실 좀 가려져 있었죠? 부동산 시장의 모든 돈의 흐름이 이제는 정말 낱낱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. 그 첫걸음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. 네, 바로 이 문구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신고의 시대에서 입증의 시대로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예전에는 그냥 우리 이렇게 거래했어요 하고 서류만 내면 끝이었잖아요. 근데 이제는 그 거래가 합법적이라는 걸 증명해보세요 라는 요구에 답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.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들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인 거죠.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느냐? 바로 공인중개사분들의 의무가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. 이제 매매 계약을 하고 나면요. 계약서 원본은 당연하고 계약금이 실제로 오고 갔다는 걸 증명하는 은행 입금 내역까지 다 내야 해요. 그러니까 혼자 사고 팔면서 가격 띄우는 자전거래라던가 비싸게 신고만 해놓고 슬쩍 계약 취소해버리는 그런 허위 거래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봐야죠.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감시망이 생깁니다. 집 살 때 이 돈 어디서 났어요 하고 증명하는 서류 있죠. 바로 자금 조달 계획서인데요. 이 서류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촘촘하고 강력해집니다. 이 표를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실 텐데요. 정말 흥미롭습니다. 이제는 가상자산, 그러니까 코인 팔아서 집을 사도 그 내역을 다 적어야 돼요. 편법증여나 자금 세탁 같은 거 막겠다는 거죠. 또 사업자 대출처럼 대출 종류도 엄청 세세하게 나누고 어느 은행에서 빌렸는지까지 다 써야 합니다. 대출 규제 피하려고 꼼수 부리는 걸 차단하겠다는 거예요. 심지어 전세보증금까지 싹 분리해서 적게 해서 갭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정확히 들여다보겠다는 거고요. 이건 뭐 말 그대로 돈의 모든 길을 추적하겠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큰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건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죠. 바로 세금과 대출입니다. 종합부동산세, 즉 종부세 부담이 현실화됩니다. 핵심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건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 세금 매길 때 정부가 적용해주던 일종의 할인율 같은 게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. 지금까지는 공시가결의 80%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상해줬는데 2026년부터는 그런 할인 없이 100% 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. 당연히 우리가 체감하는 세금 부담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. 특히 다주택자 분들이라면 이 날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2026년 5월 9일, 바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는 날이에요. 이날 이후에 집을 팔면 기본세율의 최대 30%포인트의 세금이 더 붙게 되는 거죠. 과연 이 날짜를 앞두고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지 아니면 반대로 매물이 꽉 잠겨버릴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. 세금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.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,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의 문턱 자체가 확 높아집니다. 이 표가 그 강력한 규제를 딱 보여주는데요. 먼저 규제 지역에서는 집값이 10억이든 20억이든 상관없이 대출은 최대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돼요. 아예 상한선이 생긴 거죠. 게다가 40년, 50년짜리 초장기 대출도 사라지고 최대 30년으로 기간이 줄어듭니다.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? 매달 갚아야 할 돈은 늘어나고 빌릴 수 있는 총액은 줄어드니까 특히 고가주택 시장의 구매력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. 자, 지금까지는 좀 숨막히는 규제 이야기 중심이었죠? 근데 이제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. 바로 새로운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정부가 무주택자와 서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다리를 놓아주고 있거든요.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?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더 커져요. 특히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주말 부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각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. 재건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분들도 이자가 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또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도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아예 상시 제도로 바뀐다고 하네요.
그리고 아마 이게 가장 파격적인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. 바로 청약 제도입니다.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고민이 저출생 문제잖아요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약 시스템 전체가 출산 가구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됩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얼마나 파격적인지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. 예전에는 가점이 높거나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유리했잖아요. 이제는 공공분양 물량의 절반, 무려 50%가 아이를 갓 낳은 신생아 가구에 최우선적으로 돌아갑니다. 여기에 신혼부부 생애 최초 물량까지 합치면 사실상 대부분의 주택이 젊은 세대와 새로운 가정을 위해 공급되는 셈이죠.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변화들이 한꺼번에 부딪히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?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? 그런데 여기에 시장을 뒤흔들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. 바로 공급 절벽이에요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2026년에 새로 지어서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이 전년에 비해서 무려 25%, 그러니까 4분의 1이나 급감할 것으로 예측됩니다. 수요는 규지로 꽉 누르는데 공급마저 줄어드는 상황. 시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수밖에 없겠죠. 한 시장 분석 보고서에 나온 이 문구가 미래를 아주 날카롭게 요약해주고 있어요. 똘똘한 한 채를 사이에 두고 각자 도생 상황에 직면할 것. 그러니까 이 모든 새로운 규칙을 뚫고 자금력까지 갖춘 소수만이 정말 좋은 집 한 채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측입니다. 거래는 투명해지고 규제의 문턱은 높아졌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도 놓였죠. 이렇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거대한 전환의 시점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?